우리 집 앞 시멘트 틈 사이 민들레 한 포기, 쇳덩어리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닌데, 승용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진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우리 집 앞 시멘트 틈 사이 민들레 한 포기, 쇳덩어리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닌데, 승용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진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승용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진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안녕하세요. 박사온 밴드와 함께하는 제2회 흑두루미 생명평화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체 시민연대 활동가 신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음악회는 순천시에서 해마다 2월 28일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의 날로 제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생명들과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음악회는 혹시 보이시나요? 제목이? 네, 자연과 생명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안부를 묻는다는 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자꾸 생각나고, 생각나면 궁금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또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보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그 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음악회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놓치기 쉬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 이런 겸허한 자세로 자연과 주변 생명들을 둘러보면서 안부를 묻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서정홍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민들레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민들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죠. 그래서 귀한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밟히고 뽑혀버리고 그러기 일쑤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멀리 씨를 퍼뜨리면서 해마다 봄이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음악회가 여러분 가슴 속에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날아들어 가길 바라면서 음악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음악회는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의 주제는 봄은 더디 오고입니다. 어디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씨도 제법 풀리고 봄꽃들도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지구의 위험 상황, 그리고 국내외의 정치적 혼란을 생각하면 우울해져서 우리 마음속의 봄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1부 첫 곡으로 갯벌의 평화로움과 따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곽재구 시인의 시에 붙인 노래 와온바다 들어보겠습니다. 해는 이곳에 와서 쉰다. 전생과 후생 최초의 휴식, 당신의 슬픈 이야기는 언제나 나의 이야기.
은목서 향기 가득한 치마보가에 마을의 주황색 불빛이 있다. 등이 하얀 거북 두 마리 불빛과 불빛 사이로 난 길을 리어카를 밀며 느릿느릿 올라간다. 인간은 해와 달이 빚으나 알은 알을 사랑하고 꽃과 바람과 별을 사랑하고 360날 갯벌 위에 펼쳐진 그리움 노동과 음악 새벽이면 9마리의 순금빛 용이 인간의 마을과 바다를 껴안고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을과 바다를 껴안고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첫 곡 들으시면서 마음의 평화 조금 찾으셨을까요? 저는 저한테만 빛이 비치고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마음의 평화가 잘 안 옵니다. 다음 곡은 아름다운 와운바다를 그린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 김현주 시인의 시에 붙인 와운바다 2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밀려가고 내려앉고 지는 것들 속에서 소리 없이 돋아나는 새순 진득한 뻘밭 속에서 건져낸 노을빛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돋아나는 새순 진득한 벌밭 속에서 건져낸 노을빛 한 줄 노을빛 한 줄 노래를 듣고 있자니 와온의 지는 해가 눈앞에 선한데요. 제 생각에 순천만 갯벌, 특히 와온에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갯벌 위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찾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은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꿈에서와 김노인입니다. 꿈에서 외할머니를 만났다. 좋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외할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시다. 우리 엄마도 꿈에서 외할머니를 만났다. 좋았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외할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시다. 우리 엄마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10살도 되기 전 꼴머슴으로 시작한 고단한 인생. 장작한 짐씩 지게에 지고 30리 고갯길 넘던 아득한 어린 시절. 홋카이도 탄광에서 광부로 2년 일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문전 옷답은 아슬라 산비탈 논밭을 구며 자식들 키워냈지. 빨치산 토벌대 단야공간에 징집돼 밤낮을 주먹밥으로 때우며 수십리 산길을 다녔지. 산사람들 동네 다녀간 다음 날은 지서에서 장작개비 타작개나 당했었지. 꼭두 새벽부터 어둠 깃들 때까지 그 긴 세월 몸 편한 날이 얼마나 됐을까. 이제 60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곤고한 휴식 얻었네. 더 늦기 전에 머리보다는 몸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돌아온 내 고향. 병드신 부모 한 분씩 배웅하면서 땅 일구며 살아온 지난 세월.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사이에 왜 이리 어긋나는 게 많은지. 참새처럼 작아진 법을 알지 못해 고단한 노후의 하루하루. 봄나라 지랑이 피어오르는 보리밭 위를 솟구치는 종달새의 지저귀에서 여름날 불을 뺄 때 나는 상큼한 불내음을 맡으며 가을 거지 끝나가는 황량한 저 물역 들판에 퍼지는 온갖 풀벌레들의 합창을 들으며 겨울날 뗄나무 하러 가는 산길 위에
새와 산토끼 발자국 밟으며 마을도 품앗이도 하나씩 사라져가는 내 고향집 골목 오늘도 쇠락해가지만 입춘만 되면 설레는 마음 못 이기고 오늘도 농사꾼으로 늙어간다. 앞서 들으신 꿈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현이 어린이가 쓴 시에 붙인 노래로 꾸밈없는 시인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요. 문화 다양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어린이가 겪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김노인은 쇠락해가는 고향 마을을 지키면서 농사짓고 닭을 키우며 살아가는 농부 김계수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지 두 김노인의 삶을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자연에서 배우며 가난한 농사꾼으로 늙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나요? 이 배경들? 이거 혹시 뭔지 잘 아실까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네, 뻘배 맞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었지만 육신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공고한 휴식을 얻게 되는 인간의 삶처럼 오늘 음악회 무대 배경이 된 뻘배는 몇십 년 동안 갯바람을 맞으며 갯마을 사람들의 손때 묻고 세월이 가득히 쌓여서 창고 한 켠을 차지하던 것들이었는데요.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흙두루미를 비롯한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훌륭한 배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곡은요,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도 몰라주고 물러나지 않는 겨울이 버티고 선 지금 노래한 봄은 더디 오고입니다. 따뜻한 햇볕 내리는 오후 좀이 쑤셔 나선 길 찬바람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겨울을 알리고 일요일 한적한 공원에는 앙상한 나무 두 그루 그 모습 텅 빈 내 마음 같아 한참을 바라본다. 수줍게 피어난 동백꽃 조심스레 계절을 재촉하는데 손에 잡힐 것 같던 새 봄은 왜 이리 더디 오는지 따뜻한 햇볕 내리는 오후 부푼 맘 안고 나선 길 찬바람
조심스레 계절을 재촉하는데 손에 잡힐 것 같던 새 봄은 왜 이리 더디 오는지 따뜻한 햇볕 내리는 오후 부푼 맘 안고 나선 길 찬바람 아직 물러나지 않은 겨울을 알려온다. 어느덧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조금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1부를 시작했었는데 마음을 위로하면서 등을 도닥이는 것 같은 노래를 들으니까 더디지만 봄이 오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볼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앞서 들으신 봄은 더디 오고와 함께 박성훈 글 곡의 해지는 바다입니다. 갯바람은 아직 차가운데 따갑게 내리는 3월 봄 햇살이 진초록 물결 위 하얗게 부서져 움츠린 내 몸을 감싸면 지친 마음 환해진다. 덧없는 욕망 옹졸한 미움 모두 파도에 씻겨 사라지고 수평선 구름 위로 지는 태양만 내 영혼 붉게 물들인다. 저 노을빛 받으며 물보라 함께 춤춘다 가며 가슴 속에 새겨진 파도 소리 밤새워 나를 울리리라. 덧없는 욕망 옹졸한 미움 모두 파도에 씻겨 사라지고 수평선 구름 위로 지는 태양만 내 영혼 붉게 물들인다. 저 노을빛
춤추다 가며 가슴 속에 새겨진 파도 소리 밤새워 나를 울리리라. 저 노을빛 받으며 물보라 함께 춤추다 가며 가슴 속에 새겨진 파도 소리 밤새워 나를 울리리라. 고맙습니다. 일부 음악회 좋으셨나요? 잠시 뮤지션들 숨 돌릴 시간도 드리고 오늘 음악회 주제를 이야기 손님들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흑두루미의 날을 기념하며 열리는 생명평화 음악회, 특히 올해 음악회 부제는 자연과 생명에게 안부를 묻다입니다. 자연과 생명을 어느 특정 동식물로 한정하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존엄한 온 생명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일 테고 지구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선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인간 중심이 아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살아가는 온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롭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잘들 지내고 있을까요? 자연과 생명에게 안부를 묻는 일,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 선생님들 차례대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만 명예 습지 안내인 강나루 선생님, 천수만 지킴이 김신환 선생님, 광양 녹색연합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수환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앉으세요. 제가 앉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 분 선생님을 직함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순천만에서 2010년도 겨울부터 순천만의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언제, 얼마나, 어디에서 어떤 친구들이 사는지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걸 또 서로 공유하는 일에 하고 있으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오늘 새벽에도 용산 전망대에 올라서 겨울철 새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언제 이동하고 얼마나 왔는지 등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오늘따라 안개가 굉장히 진하게 꼈어요. 그래서 올겨울 중에 두 번째로 정확한 개체수 파악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삐 그 친구들이 먹이 활동하고 있는 농경지를 돌아다니면서 따로따로 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혹시 내일이라도 시간 있으시면 오늘 기준으로 최소로 흑두루미가 5,038마리예요. 건목두루미 5마리가 있고요, 9마리가 있고요, 제두루미 5마리도 있으니까요. 그 외에 겨울철 새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또 흑두루미들에게서 행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천학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애쓰던 일이 엊그저께 같은데요. 이제 5천학 도시가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수의사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 동물병원을 하면서
제가 그 88년도서부터 야생 조류나 수류, 고라니 같은 거, 너구리 같은 거 이렇게 다쳐서 아마 제가 수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야생동물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흑두루미가 이즈미에서 너무 많이 전 개체수가,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전 개체수가 이즈미에서만 모이는 것을 순천시하고 천수만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2009년도서부터 천수만에서 흑두루미 먹이 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양만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박수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업동저수지 두꺼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사실은 먼저 업동저수지 두꺼비를 만나기 전에 섬진강 인근에서 만난 두꺼비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비가 오는 저녁에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뭔가 앞에 이렇게 막 뭐가 낙엽처럼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낙엽이라고 그냥 무심히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그 시기가 아마 2월 말이나 아마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2월, 3월쯤에 낙엽이 이렇게 뒹구는 시기는 아닌데 저게 뭐지 하면서 아주 낯선 길에 잠깐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춰서 봤거든요. 근데 그 비 오는 날 그 밤에 두꺼비들이 길을 오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친구들이 두꺼비인지도 몰랐고 그냥 개구리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의도치 않게 그 길을 가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떠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섬진강 인근에 있는 그 도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한 3, 4년 지나다가 제 마음에 자꾸 돌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국립생태원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로드킬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포유류들이 이제 로드킬들 많이 심각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양서류 두꺼비들에 대한 현황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진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2015년부터 비가 온 다음 날 도로 인근에 이제 두꺼비 아니면 양서류, 로드킬 현황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후로 이제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현장을 지키고 개체수 보호 이동을 직접 돕고 하면서 주민 제보로 통해서 업동저수지 두꺼비도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작년에 현장을 갔는데요. 그렇게 또 양서류들 그리고 기리의 생명들, 이런 동물들의 이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제가 짧은 지식으로 세 분 선생님을 소개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고 굵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다음에 오늘 하실 얘기들을 요약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아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정도씩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강나루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랫동안 순천만이 관광지가 아닌 생태학습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오늘 아침에도 안경 너무 많이 끼었지만 다녀오셨다고 얘기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전히 숫자를 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은 순천만의 동식물을 대상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를 포함한 다양한 새들과 갯벌의
동식물을 관광 자원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존중하면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활동이 혹시 있으신지 재밌는 일화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의 무식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텐데 흑두루미가 점점 해가 다르게 개체수가 많이 오고 군무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 토크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이 성격이 매우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주변에 누군가가 가면 놀라서 이렇게 다 자리를 뜨는 것이었는데 그걸 저는 군무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만 그걸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동료로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있는 순천시의 노력 내지는 선생님의 활동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순천만 습지가 보존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 시기에 시민운동과 환경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합세해서 순천만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죠. 정말 엄청난 희생과 봉사와 노력이 깃든 결과입니다. 그때 저도 순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은 방관자였어요. 그냥 내 밥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냥 그거 합리화시키면서 그런데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혹시 원장님 소띠끼로 간단 말 알아요? 소띠끼로 간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네, 혹시 소 풀 먹이로 간다를? 그건 알죠. 네, 그걸 뭐라고 혹시 표현해요? 끼러 간다. 네, 그렇게만 알아요. 네, 혹시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네? 충청도에서는 뭐란 말이 있어? 꼴매기로 간다. 꼴매기로 간다. 뭐 꼴이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소띠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절은 어쨌든 국민학교잖아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딱 내리면 무조건 소띠끼로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덕분에 자연의 생물들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띠끼로 가다가 딱 산 어귀에 도달하면 딱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비단길 앞잡이였거든요. 그래서 몇 걸음 가면 또 2, 3m 날아가서 앉고 또 다가가면 또 가서 앉고 그 친구들 따라가는 재미로 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서로를 산에다가 풀어놓고 저는 또 저대로 새 소리도 듣고 날아가는 잠자리든 나비든 또는 개미든 벌이든 그것 보면서 입으로 흥얼거렸던 그냥 음악도 아닌 음악 그 추억들이 쌓였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래서 생물학을 좀 좋아해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0년대에서야 순천만에 들러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많고 어떻게 됐는지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어떤 생물들이 살지? 얼마나 살지? 어떤 환경에서 살지?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찾게 되고 드나들게 되고 그걸 또 저 혼자만이 아닌 다음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기 위해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그런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또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지금 전국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천만 습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2010년도부터 조그마나마 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생태학습장으로서는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저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 나름대로 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세대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때도 있었을 만큼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면 우리 세대를 지금 당장에 말해가지고 그 생각이 바뀔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당장에 저부터 생각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면 쉽게 동화가 돼요. 걔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생명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제가 관찰했던 것, 느꼈던 것을 전달하고 서로 교감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한테 모습을 보면 저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린 성인이 되면 절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 세대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순천만이 생태학습장으로는 정말 최고의 적지다.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숫자적으로만 표현해도 생물 종이 600종이 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쉽게 띄는 새만 해도 260종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종류가 약 600여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 가까이를 순천만에 오면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에게 배우고 자연에서 배우고 그들을 친구 동료로 여기면서 안부를 계속 묻는 일, 이런 일들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순천에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까 제가 음악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안부를 묻는 일,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새들에게도 그럴 텐데 옷은 이미 날개가 있으니 잠자리와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오랫동안 겨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새들에게 먹이 나누기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십시일반의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김신환 선생님께 여쭤볼 건데요. 아직도 그 먹이 주기 하고 계신가요? 먹이 나누기 하고 네, 있습니다. 먹이 나누기. 아직도 겨울철새 먹이 나누기에 대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새들의 삶에 간섭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것과 간섭하는 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순천시가 이렇게 관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큰 거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순천시가 그러니까 천수만 철새 기행전, 서산시에서는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이렇게 본받으러 오셨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정말로 순천 부럽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자연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스스로 둥지를 트고 스스로 아기를 키워서 번식해 나갔는데, 김신환이 너 왜 자연에 대고 네 마음대로 간섭을 하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산시의 세계적인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하게 된 동기가 바이칼 테일이라고 해서 가창오리가 전 세계에 한 30에서 35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창오리가 어느 해서부턴가 천수만 간호로 부남호로 전부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철새 기행전을 열 수도 있었고, 그 가창오리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산의 천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수만의 시조가 까치였는데, 제가 그 시의원하고 의장들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조를 가창오리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가창오리가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디로 갔지?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산서부터 해남까지의 그 제가 아시는 분을, 새 좋아하시는 분한테 가창오리의 그 행적을 추적을 하면서 아하, 먹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 먹이는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냐면,
정주영 회장이 이제 천수만을 막으면서 그 광활한 농지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쓰는 대형 트랙터, 대형 콤바인 밀 거두는 그런 큰 콤바인을 했기 때문에 낙곡률이 20에서 30%였어요. 그럼 낙곡률이 20에서 30%면 새 먹으라고 이렇게 뿌려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가창오리가 다 올 수 있었고요. 2009년도에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용산께 넘어오면서 평택에 있는 농민들의 농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대토를 해야 되는데 대토할 데가 없으니까 현대에 있는 서산 간척지의 논을,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조금 남길 수도 있고 덜 빌 수도 있는데 다 임대농인 거예요. 다 자기가 자작하는 농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콤바인이 3조인가 4조에서 요새는 8조까지가 나온가 그렇게 나옵니다. 낙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 볏짚을 이렇게 들이면 밑에도 낙곡이 있고 있는데, 요새 순천시에도 아마 볏짚 촌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볏짚 촌치를 해도 기러기가 그 겨우내 쌓여 있는 볏짚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낙곡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해피빈, 그러니까 환경연합 공동의장을, 서산태안 환경연합 공동의장을 하면서, 말이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나 예, 하면서 그 해피빈에서 그 모금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해서 첫 해 한 37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벼를 사고 또 방앗간에 가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쌀래기 같은 거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벼나락이 조금 이렇게 갖고 쏟아져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톤백으로 모아달라고 해서 그놈을 실어다가 먹이 나누기를 시작했고, 첫 해는 37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1,000원을 줬든지 2,000원을 줬든지 500원을 줬든지 그 기부분들한테 제가 다 새사진을 다 보냈어요. 새사진을 밤새, 수의사가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가서 그거 하면 2시 3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럼 지 아내가 와서 안 잘 거야? 그러면 보면 3시야. 그래서 그 사진을 한 장씩 다 보내니까 980만 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박수 한번 정이에요. 주시죠. 박수. 이게 정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먹이 나누기를 하면서 흙두루미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장 가서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주면 또 그놈 사서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근데 이상하게 300만 원 이상은 안 줘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하도 어느 해인가는 그러니까 그 먹이 나누기, 먹이 주기라고 하면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닭 먹이를 주고 소 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키우는 거야, 사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먹이 주기라고 했던 것을 제가 그걸 먹이 나누기, 같이 우리가 자연과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 먹이 나누기로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도 부족했더니 여기 이 순천시에서 그 800kg짜리 4개를 2번이나 저한테 보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천시에서 그 보내주신 거를 제가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더니 서산시장 얼굴이 뭐 됐을까요? X 된 거야, X. 그래서 하여간 그 덕택에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무슨 음식을 했던지 뭐 했던지면 여러분 고시래라고 아세요? 네네. 그 고시래가 참 사랑이에요. 그게 자연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기도 전에 자연한테 고시래 했단 말이에요. 술도 따라주고 떡도 던지고 쌀도 밥도 놔주고, 이것이 먹이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서 살 찌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은 제가 이제 겨울에 겨울철새를 또 이제 그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나 그다음에 들깨를 갖다가 산에다가 그러니까 많이 산새들 겨울에 눈 올 때 많이 갖다 주는데요. 절대 배불리 먹지를 않습니다. 예? 이 곤줄바위가 땅콩을 잔뜩 주면요,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요놈을 소나무 틈이나 이런 틈 사이에다 저장을 해요. 예? 저장을 하면 또 다람쥐가 알고 가서 빼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이 나누기를 하는 것을 인간이 자연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농사 질 때 논에 낙곡이 잔뜩 있었어요. 또 논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럼 논에서 타작하면 논두렁이나 논에 그 낙곡이 떨어졌어요. 또 마당에서 타작했어요. 콩 타작하면 마당가에 콩이 천지였어요. 맞죠? 그래서 나눴던 거예요. 그 나눔을 인전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한 톨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한 톨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다. 이번 겨울에 독수리가 3마리가 먹이 부족으로 탈진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먹이 부족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왜 독수리가 먹이 부족이 되느냐? 옛날에는 양계장에서 닭 키우면 닭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퇴비장에다 버렸어요. 개 키우다 개 새끼 낳아서 이렇게 크다가 잘못해 죽으면 퇴비장에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돼지도 그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독수리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AI다, 콜레라다, 뭐 무슨 병이다, 인절은 그렇게 버리면 벌금 물어요. 그럼 어떡할 거요? 어떻게 그 야생에 있는 독수리는 제가 잡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잡아먹지도 못하고 죽은 고기만 먹는 독수리한테는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자연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먹이 나누기의 주 모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결국 간섭이 아니라 순환되던 거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막혔던 것을 푼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되고요. 그래서 주기가 네. 아니라 나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했으면 먹이 나누기로 고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그렇고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세 분 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라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하루 종일 듣고 싶지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박수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섬진강에서 만난 두꺼비 이동을 보시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돌이 얹어진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사라져가는 어떤 북극 동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뭐 이런 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잠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땐 돌이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없고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게 잊혀지는 걸 텐데,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두꺼비를 떠올려 보니까 사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두꺼비만 생각하고 상상을 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두꺼비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된 이유 뭘까요? 왜 두꺼비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두꺼비는 그 동물 종 중에 양서류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양서류라는 말이 물과 묻을 오가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의 생태 그리고 육지의 생태, 그 생태 환경의 지표정이다. 생태 환경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지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개구리나 뭐 청개구리, 뭐 무당개구리 이 정도를 가끔 보거나, 또 이렇게 산에 가다가 파충류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일상에서 두꺼비가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나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 두꺼비를 멸종위기 전 단계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두꺼비가 사라진 이유를 제가 두꺼비를 따라다니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두꺼비는 사실은 물가에서 알을 낳지만 살아가는 건 산에서 살아요. 그래서 보통 개구리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알을 낳고 또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겨울잠을 자는데요. 두꺼비들은 신기하게 그 연어 들어보셨죠? 회귀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 돌아가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둔벙이나 논 아니면 저수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또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로 도로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산란지와 서식지를 이렇게 도로를 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농수로도 만들고 하면서 인간 중심의 편리함 이런 중심에서 환경을 설비하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두꺼비들은 알에서 태어나서 다시 비가 오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산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두꺼비들이 알을 품고 내려오는 그런 성체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다시 기적같이 알에서 어미 두꺼비나 수컷 두꺼비들이 산란에 성공을 해서 알에서 이제 부화한 후에 다시 새끼 두꺼비로 변태한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때 또 수만 마리 두꺼비들이 도로에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두꺼비들의 로드킬로 인해서 한 지점의 서식지가 한 4, 5년 정도 지속이 되면 이 개체 자체가 사라질 위기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두꺼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비만 오면 현장에 가요. 지금 바로 두꺼비가 산란하는 시기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뭐 이런 겨울이 따뜻해지는 온난화 때문에 1월에 산란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국 단위로 산란 시기가 보이지 않고요. 이번 주에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온 다음이면 두꺼비들이 산란하러 산에서 내려올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업동저수지에 작년에 두꺼비들이 수천 마리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수컷 두꺼비들이 한 8마리면 암컷 두꺼비 1마리인 거예요. 근데 이 암컷 두꺼비들은 알을 품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수컷 두꺼비들이 업고 내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진짜 산란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산란에 성공해서 또 새끼 두꺼비들이 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 업동 저수지 근처는 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또 유아생태 교육원도 있고 해서 현재 또 아파트가 앞에 있고 해서 이미 인간 중심의 그 서식지가 훼손이 되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산란하러 이동하는 그 시기, 비가 오는 날 되도록이면 그곳에 가지 않고 만약에 가더라도 차들을 멀리 두고 걸어서 이동하면 어떨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혹시 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세 분에게 나는 오늘 꼭 질문을 하고 싶다 하고 관객석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제가 딱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너무 잘 말씀하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강나루 선생님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김승현 선생님이 축하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순천만이 새들이 살기 좋은 서식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순천만 말고 다른 곳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많이 집중돼서 생태계 새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생태계의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의미에서 업동저수지의 두꺼비가 크게 많이 서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곳곳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특정 지역에 몰린다는 건 생태계 변화에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내지는 순천만이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사실 코로나로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인간 이외의 생명은 더 살기가 어렵겠구나 너무 불안한 상태 그 다음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세 분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천수만과 순천만의 새들도 그리고 업동저수지의 두꺼비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너무 많겠지만 아까 박수환 선생님이 주신 이런 이야기처럼 비 오는 날은 서식지 근처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너무 궁금해서 가보더라도 차를 멀리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세요.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월요일 날 유튜브로 송출을 하게 될 텐데 이 방송을 보게 될 많은 분들에게 짧고 굵게 꼭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 어쨌든 다른 생명체들하고 살아가고 보존하려다 보면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요. 예,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이 좀 돼 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어린이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추우면 옷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이동을 해야 될 때 차를 이용하게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그것들을 만드는 공장이 필요해야 하네요. 예. 그럼 공장을 만들려면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재료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구 안에 생명체인 인간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다짐합시다. 예.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생명체와 공존하면서 우리가 이용은 하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지 같이 고민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요 순천만을 포함한 생태 학습장 되는 여러 곳에 가서 마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죠? 고맙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선생님께서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저도 엄청 짧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가 사실은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외의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두꺼비들이든 그리고 뭐 개구리들이든 아니면 흑두루미든 각각의 생태적 특징과 각각의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 중심으로 뭐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는데요. 이제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정치인과 행정 중심의 사람들만 모여서 이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자 그리고 생태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에 만들었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생물 종 다양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인식에 변화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온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들을 같이 그곳에 고민을 담아서 우리가 사는 터전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마당 이제 마칠까 합니다.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세 분을 따로따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간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앞서 모신 분들처럼 몸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힘을 얻나 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세 분 들어가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부 순서를 3부가 아니죠. 음악회 2부 음악회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2부 첫 곡 듣기 전에 좋은 노래로 오늘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며 공존과 평화의 마음을 음악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뮤지션들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앞쪽에서부터 음악 감독이시고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곽우영입니다. 그 옆에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를 치시는 최상진님이십니다. 그 옆에 키보드의 이광환님, 베이스 기타의 한수정님, 저기 여러 가지 놓고 계시는 퍼커션의 이정훈님, 그리고 앞에 보컬 박성훈님. 박성훈 밴드였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이제 오성호 시인의 시에 붙인 노래 느티나무를 위하여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처 없는 느티나무를 보았니.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오래 남을 무늬들을 새기고 굳은 살을 만드는 걸 너는 아니. 그 상처들이 나무 둥치를 키우고 마침내 동네 하나 덮고도 동네 하나 덮고도 동네 하나 덮고도 남을 그늘을 키워내는 그늘을 키워내는 그늘을 키워내는 걸. 상처 없는 느티나무를 보았니.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오래 남을 무늬들을 새기고 굳은 살을 만드는 걸 너는 아니. 그 상처들이 나무 둥치를 키우고
그늘을 키워내는 그늘을 키워내는 그늘을 키워내는 널 상처 없는 느티나무를 보았니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무 둥치를 키우고 다음 곡은 조금 특별한 곡인데요. 오늘 음악회 총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성훈 선생님은 박성훈 선생님의 본캐는 환경공학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전문가로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기후위기 그리고 땅에 떨어진 생명평화의 가치를 바라보는 괴롭고 착잡한 심정을 어느 환경공학자의 하루라는 역설로 풀어 써내려간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노랫말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지게 만드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UV 시동 걸고 나서는 출근길 며칠째 미세먼지 경보라는데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한 잔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는 연구실 오늘은 1교시부터 수업이구나 폐기물 소각하면 오염물질은 얼마나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해 내가 니네들만 할 때 말이야 이번 주말은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이라는데 오랜만에 김 교수랑 골프장에 나가 운동 한번 해볼까 이번 달 전기요금 폭탄이구나 전원주택 살이 만만치 않네 그래도 집이랑 차는 일단 크고 봐야지 우리가 가오가오나 돈이 없지 오늘은 미세먼지 포럼에 갔어 영락이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경제를 너무 몰라 다들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이번 주말은 약속도 없고 모처럼 한가할 텐데 어디 아파트나 땅 괜찮은 거 있으면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어디 아파트나 땅 괜찮은 거 있으면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리듬은 매우 신나는데 뒷골이 땡기는 노래 일명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담은 곡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지구의 위기, 삶의 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기 200석이 훨씬 넘는 좌석에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음악회를 함께 하고 있죠. 빠른 시간에 종식되고 예전처럼 살기를 바라지만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돌리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이번 곡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그린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누구나 조금씩은 농부가 되고 누구나 조금씩은 시인이 되면 좋겠다던 누군가가 문득 그리워진다. 팬데믹 너머를 그린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노래는 안 만들고 상념에 빠져 어느 아름다운 사람만 그리다 그 사람을 노래한다 코로나 이후를 그린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누구나 조금씩은 농부가 되고 누구나 조금씩은 시인이 되면 좋겠다던 누군가가 문득 그리워진다 팬데믹 너머를 그린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노래는 안 만들고 상념에 빠져 어느 심지 묻은 사람만 그리다 그 사람을 노래한다 그 사람을 노래한다 박서훈 밴드는 어느 심지 굳은 시인의 말을 빌어서 누구나 조금은 시인이 되고 누구나 조금은 농부가 되는 삶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 마음 갖고 다음 곡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제목부터 좀 달달한 우린 그냥 아름답잖아요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래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설레며 온 시간이 어느새 20해. 그동안 우리가 함께 포개온 발자국이 그대가 부르는 노래의 음표로 되살아난 시간들이었지요. 쑥스럽다 생각 말아요. 우린 그냥 아름답잖아요. 우리 앞으로 흘러갈 길도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그대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 속에 그대가 말없이 서로 마주보며 언제나처럼 따스하게 그대와 내가 마주보며 짓는 웃음 세상을 조금은 예쁘게 만들었을 거예요. 쉼없이 흐르며 누군가의 지친 발목을 적셔주는 시냇물처럼 숨이 막혀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래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눈동자가 있다는 걸 누가 먼저 눈치챘는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설레며 온 시간이 어느새 20해. 그동안 우리가 함께 포개온 발자국이 그대가 부르는 노래의 음표로 되살아난 시간들이었지요. 쑥스럽다 생각 말아요. 우린 그냥 아름답잖아요. 우리 앞으로 흘러갈 길도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그대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 속에 그대가 말없이 서로 마주보며 언제나처럼 따스하게 음악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곡이 남았는데요. 다음 곡은 공존과 평화의 세계를 위해 필요한 삶의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노래합니다. 과학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재미난 상상, 이런 상상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상상해 보실래요? 혼자서는 다 못 먹을 만큼 사과가 있다면 그
상상하기 전에 친구와 나눠 먹겠어요. 돈이 사과처럼 매일 조금씩 상해간다면 그런 돈 집에 쌓아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먹고 싶은 빵을 사고 사과를 사고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볼 거예요. 아무도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누는 돈이 된다면 그 돈으로 가스도 만들고 퇴비도 만든다면 그래서 돈을 물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날마다 돈을 누리는 일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차를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연극도 볼 거예요. 아무도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상 조금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상상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요? 이런 상상 조금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상상 상상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요? 이런 상상 조금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상상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요? 좋았습니다. 똥이 돈이 되고 돈이 똥이 되는 세상. 지금껏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기분 좋은 발상이네요. 오늘은 상상이지만 함께 꾸는 꿈이 모이면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실 거죠? 오늘 이제 음악회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벤트를 하면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 친구들도 오셨고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박수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오늘 음악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 곡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어서, 그리고 자연과 생명이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입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한 날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아침바람에 실려오는 금목서 향기 그대가 함께라서 더욱 향긋해 마주 앉은 저녁상에 소주 한 잔도 그대와 함께라서 그대 흘린 땀방울 한편의 시가 되고 우리 흘린 눈물방울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희망으로 익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위에서 내 곁에 그대가 있어서 내겐 큰 위안이 되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서 고마운 그대가 있어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눈꽃처럼 찬란하게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피어나는 나의 사람아 우리 함께 웃으면서 손뼉치며 노래하고 함께 울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보듬어가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대 흘린 땀방울 한편의 시가 되고 우리 흘린 눈물방울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희망으로 익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위에서 내 곁에 그대가 있어서 내겐 큰
고맙습니다. 박성욱 밴드였습니다. 더 큰 박수가 있어야 커튼콜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미 알고 계신 앵콜곡으로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지구를 나누는 세상, 흙두루미도 두꺼비도 살 수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신나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을 미안해할 줄 아는 세상, 책과 음악이 가장 큰 즐거움인 세상,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이들이 농사를 꿈꿀 수 있는 세상,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많은 세상,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언론이 돈과 권력의 편이 아닌 세상, 생각과 취향이 달라도 존중받는 세상, 공권력 따위는 없어도 서로 돌보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자식 이름 부모를 위로할 줄 아는 세상, 억울한 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지구를 나누는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먹고 살 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세상,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로운 통일 세상, 재벌의 모습이 되지 않아도 떳떳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세상. 자식 잃은 부모를 위로할 줄 아는 세상, 억울한 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지구를 나누는 세상. 예전에 어느 봄날 그런 세상 본 적 있죠. 찬란한 5월에 햇살이 비추던 그날,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
고맙습니다. 박성호 밴드였습니다. 박성호 밴드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요. 오늘 앞에 선 자리 아니고 저 뒤에서 오늘 음악회를 위해 써주신 음향 영상 감독님들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각자 자기의 방식을 훼손받지 않도록 하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생명에게 안부를 물으며 평화롭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제 봄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흑두루미들에게 배웅하며 내년을 다시 기약하자고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022년 흑두루미 생명평화음악회 문을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은 더디 오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같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었죠. 오늘 아침에 그 아름다운 사람 중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뒤에 아까 제가 뻘배 말씀드렸잖아요. 창고에 들어있던 뻘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꺼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 자리의 음악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김학수 선생님이 오늘 아침 돌아가셨는데요.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우리의 음악회를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